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2부에도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거 다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2부에는 또 1부와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이제 시장 전략이 없으면 이런 주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갑갑하죠. 그렇습니다. 괜히 너무너무 잠까지 안 올 수 있지만 이런 걸 미리미리 보시면서 다음 주도 함께 준비해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쉬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채팅창을 잠깐 봤어요. 8030님께서 깜짝 놀랐는데 친구 제사 다 지냈다고 토마토 들어오라 전화했어요. 제사 다 지냈다. 제사 지내는 친구들한테 지금 주식 방송 들어오라고 전화. 연배가 확 느껴지는데요. 맞는 거긴 하겠죠. 이게. 어쨌든 간에 들어와 주시면 항상 뭐랄까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즐겁게 2시간 한번 뭐 해보시죠. 너무 감사는 드립니다만 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열심히 감사하기도 할게요.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더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많이 힘든 순간 이번 한 주 지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나가는 도간에 많이 위안들 얻으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면 저희한테 꼭 와주시고 또 좀 살기 좀 팍팍해진 것 같다. 오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진단 내용이 결코 가볍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까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 전문가님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부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잠깐만요. 크다 커. 아니, 이렇게 갑니까? 2부 첫 종목? 온다. 아니, 이거 제작진이 뭐 일을 갈았나요? 야, 2차전지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이혜선님이 큼지막하게 에코프로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 아까 채팅창에 언뜻 스치면서 제가 봤던 게 에코프로는 지금 다들 한 절반 이상 몰려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근데 우리 앞에 자만 보시면 돼요. 오늘 6만 원대. 6만 원대. 네, 이분 사신 건 9만 원대. 그렇습니다. 9만 3천 원에 7%입니다. 이 거의 땅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에코프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액면 분할 전에로 따지면 곱하기 5. 30만 원 전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15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계산 빠른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9만 3천 원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하고 중기하고 잘 나오는 걸 우선 1차 목표로 한번 잡아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세상에. 앞자리가 3번, 4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에코프로로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이 종목은 내 소신 발언이 되게 멋진 표현이 들어가면서 상대방들한테 각인이 되는 장점이자 그게 단점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 당장 올라갈 건지 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 내가 하잖아요. 나중에 중장기가 좋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 과정에서 최근 2, 3일 동안 어이없는 시세가 나온 건 인정. 근데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게 또 2부 스포예요. 또 그 다음 주 전략에. 이게 또 매수 기회가 된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차트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거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여기서 그냥 더 사버리고 하는 그런 건 여러분들 꼭 고치셔야 돼요. 대신 지금부터 또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소신 발언을 할 때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를 같이 듣고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게 저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신 이 주식은 소신 발언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단기 중기로 얘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제대로 실력 발휘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들 최근 이틀 3일 동안 두드려 패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 상태는 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높았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은 괜찮은 거 맞아요. 요 정도 수준은. 근데 지금 여기서 어제 오늘 뺐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제 오늘 뺄 때 진짜로 산 작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맨날 하는 얘기. 기관과 외국인은 50여만 주 이상, 거의 60만 주, 기관은 20만 주를 이 폭락할 때 딱 쓸어 담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들이 살 건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내가 엮이고 말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2차 전지만, 왜 유독 2차 전지만 그러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런 거 모르고 얘기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나는 차트만 보는 걸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2차 전지 차트가 밑으로 늘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차 전지는 장이 폭락할 때마다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도 끄떡도 안 했던 게 2차 전지였어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확률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았겠지. 그 다음에 9월달 장이 나락으로 갈 때도 2차 전지는 전면에 튀어나와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줬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10월 말 타이밍에도 지수가 불안불안할 때 2차 전지가 튀어나와갖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술적으로 심리가 꺾이고 요 정도까지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75,000원에서 80,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정상이니까요. 이 비정상은 가볍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최고의 기회고, 여러분 신의 한 수에서도 내가 11월 6일 타이밍이잖아요. 11월 6일 날도 이것도 화면 보여주면서 갈게요. 11월 6일 날도요. 내가 2차 전지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많이 했어도 이게 11월 6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수익률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지수가 폭락할 때 내 추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거든요. 2주 코스로 보는. 이 폭락장에서도 이 정도가 나와서 나는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내 주장이 마음속의 이야기와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2차 전지만 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타격받는 건 나도 인정. 보세요, 여러분. 이게 11월 6일 날도 신의 한 수에서 나는 2차 전지도 좋게 얘기했지만 더 큰 수익 날 수 있는 건 AI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야기했다. 어제 야간 방송에서 이 얘기 해줬잖아요. 11월 6일 날.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2015년 11월 달도 주식시장이 그 뒤에 어느 정도 반등 줬다가 2016년 1월 달까지 나락으로 갔던 장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때도 2차 전지를 남겨놓고 주식 다 팔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근데 이종복이가 그때는 파생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각을 안 시킨 거죠. 2015년 말에서 2016년 사이에 일진머트리얼,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리로 바뀐 거, 그리고 지금 진단해주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그 세 개의 주식들을 보세요. 그들 주식들이 시장과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바닥에 나올 때 어떻게 바닥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에는. 다만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기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이거 내 주장이에요, 또. 이게 내 주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매수하고 싶으면 차트 안 보고 매수하셔도 돼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악의적인 그 쓰레기 기사가 여기저기서 퍼다 날라서 재탕, 3탕, 5탕, 6탕, 7탕 하는 기사만 안 나오면 곧바로 수익이 날 텐데 그 기사가 계속 장중에 쏟아져 내려오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같은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쪽이 또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고도 나는 하겠어. 그러면 말릴 이유가 없지. 결론. 단기적으로 8만 원 언저리까지는 얼마든지 급반등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가격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이 커지는 것이다. 대신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쯤 어딘가에서 다시 약간 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처질 때 또 악의적인 기사 나오면 다시 이쪽으로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를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쓰레기 같은 악의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곧바로 나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너무 강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거고 어디쯤 가게 되면 비중을 어떻게 줄일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제끼고 이것만 듣고 여기다 질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 에코프로 온갖 악재 갖다 때려 부셔버리고 외국인 전 놈자들은 58만 5천여 주를 샀다. 배불르니? 좋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왠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닥 아니요.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도 얄미워 죽겠네요, 지금. 진짜 얄밉죠. 진짜 얄밉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프닝 때 수급 얘기를 이렇게 했었던 거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우선은 가볍게 갈 수 있고 중장기 안 좋은 소식 없다라는 전제 하에 어쨌든 간에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또 수익을 살짝 내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소식들이 자꾸 나와서 문제예요. 사실 제가 지금 감기 좀 시달리고 있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자다가 엄청 깼거든요. 아, 그래요? 중간에 깨가지고 쫙 봤는데 아침에 기사가 무슨 이게 폐지 소식이 나왔길래 뭔 우와, 폐지요? 큰일 났구나. IRA. 그 폐지 결정 났구나.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근데 그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면서 출근할 때 와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토더라고요. 그렇죠. 검토. 아직까지 트럼프 2기가 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그거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만큼 많이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검토. 많이 지금 확정 아니죠. 움츠러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시사 이런 거 말했다. 끝까지 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하나 보고 왔는데 벌써 일부의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네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빨간 촛불님. 일단 닉네임 너무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전문가님 진단받은 루닛 잘 나오셨고. 1부 때, 나오셨대요. 1부 때 말씀하셨던 거. 자, 그리고 말씀하신 한화 시스템 태양광.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반산. 네. 솔루션 아니죠? 한화 시스템. 시스템. 맞다. 예. 맞다. 시스템. 매수 가격이 17,500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 시스템 아시죠?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쌌죠. 5% 매수하셨고 수익 중이시고 매도 타임을 놓쳐서. 근데 이거 놓쳤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저 고점에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잘 하신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편하게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화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2차 전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한화 시스템이 11월 1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해 줄 때 10%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정도면 20% 갖고 있어도 되는데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면 더 사버려? 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11월 1일 날 그 장대 연봉에서 그리고 이게 10월 18일 날 3,333명 왔을 때 한화자 들어가고 시스템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미 나는 10월 16일 신의 한수에서 내가 한화 이글스와 이름 비슷한 무슨 시스템자 들어가는 종목 잘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한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건 묻혀버리잖아요.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됐고, 한화 시스템,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이 정도 주식이 17,000원짜리가 3만원대면 팔았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저분 비중이 5%니까 이제 이걸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트레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2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려도 견딜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보유고요. 전문가님,
나는 이게 만약에 2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릴 수 있으면 지금 못 버티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익절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온다. 여기가 눌림목 매수, 저점 매수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방송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 정도로 찍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25,000원 정도면 이제 눌림목 매수다라고 한 걸 듣고 얘가 이렇게 빠지는 날 25,000원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빠질 때는 전날 사지 말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최근에 2차 전지 밀리는 것도 매수해서 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대신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은 힘들었겠죠. 대신 또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물려있는 상태고 길게 갈 거면 삼성전자 아까 보셨죠? 그렇게 주가가 밀리면 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하려면 그렇게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오늘도 이토마토 피리하고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사학연금에서 할 수 있고 어디서 뭐 올림픽 예전에는 올림픽 공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리 꽉 찼죠. 아르 때는 비좁아서 안 돼요. 합정역 6번, 7번 출구까지 가기 때문에 비좁아서 안 되고. 그런데 와서 그런 어떤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발품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론, 향후에 이쪽 언저리에서 매수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밀릴 때는 하루를 더 기다리셨다 사셔라. 대신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선이라면 이쪽 어딘가가 이 주식의 정확한 기본 눌림목 자리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밀리는 날 있으면 그날 말고 하루 좀 기다렸다가 접근해보자. 이런 것만 하나씩 얻어가도 그렇죠. 이게 미스터 진다라 보기만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그 진단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내 종목이 언제 나오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종목과 사회를 보면서 아 저런 자리에서 저런 움직임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고 저런 자리에서는 접근해야 되고 이런 우리 행동 패턴이랄까요? 전략들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이제 종목 할 때 항상 그 종목과 관련된 업황을 전반적으로 같이 듣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좋죠. 혼자 막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같이 가는 그런 동향들을 보이니까 참고할 때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문가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단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예. 이거 ADC 플랫폼 갖고 있는 아주 기술력 좋은 회사 ABL 바이오입니다. 34,000원의 비중을 20%를 담으셨습니다. ABL 바이오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는 상당히 폼이 좋았었죠. 그렇죠. 네, 관련해서 모멘텀들도 있었고 ABL 바이오 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우리 시총 1위 뭐였죠 그게?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까지 이렇게 네 개를 싹 묶어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보자. 계속 신고가 권역이었어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요새 조금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셨던 가격이 딱 사고 나서 더 떨어지는 약간 이런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BL 바이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유창호 이건 앵커 말 제대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여기 매수한 가격을 보면 34,000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분도 분명히 이날 샀을 거예요, 이날. 11월 13일 날 확률이 높아요. 11월 13일 날. 아니면 11월 14일 날 빨간색 나는 요 타이밍. 여기 같은 경우는 60일선 언저리에 왔으나 여기가 기술적으로 쌍봉이고 장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첫 타 종목으로 뷰노 진단했을 때 장이 급락할 때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일주일 전에 진단할 때 했던 얘기도 지금 끄집어다가 놓고 왜 그때 그런 얘기 했는지서부터 하나부터 열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핑계로 들릴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해갖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보세요. 이 주식 매수 지점이 일단 고쳐야 되고 매수가 10%만 샀어야 되는데 20%를 사니까 고생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이에요. 이제 그렇게 음봉이 크게 날 때는 하루 더 기다리라고 그랬죠. 하루 더 기다렸더니 이렇게 음봉이 아니고 음봉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대신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면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급하게 밀렸을 때는 올라가도 부딪혀요. 이렇게. 급하게 밀렸을 때는 올라가도 주춤거려요. 이렇게. 급하게 밀렸으니까 올라가면 주춤거리거나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6,000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 그래서 요 정도로 올라간 다음에 한번 다시 되밀리고 돌 때가 매수에서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나 이거 4만 원 넘어간다 보죠. 그러니까 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4만 원 넘어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팔아야 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이걸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쪽에서 돌으려고 할 때 사서 4만 원을 넘어가는 걸로 보는 중장기 전략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최근에 또 이런저런 기사와 저런 이런 뉴스로 인해서 ABL 바이오 보세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틀 동안 팔면서 두드려 패더니 이틀 동안 다시 40만 주, 50만 주 또 담고 있는 외국인 저자들도 시장에 따라 팔고 사고 하고 있어요. 뭐 싸게 사서 좋니? 배불러? 한번 가서 이것도 유행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결론. 매수한 지점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으나 원체 좋은 주식이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살짝 한 35,000원에서 36,000원권으로 날 수는 있으나 거기서가 나는 저항으로 보이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4만 원을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 주식으로 보인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단기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 그리고 중장기 4만 원 내다 보셨으니까요. 갖고 계시면서 꼭 참고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보니까. 네. 좋니? 달달하니? 살만하니? 유행어 새로 또 생기네요. 아, 이거 유행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한데 말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보면서 팬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태전문가님. 유창호 앵커 여기서 존니는 아까 그 존니 이게 아니고 존니? 약간 좀 비꼬듯이 존니? 너 좋아? 행복하니? 좋니? 응? 좋겠다, 싸게 사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외국인 같은. 아, 죄송합니다. 예, 외국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굴렸군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네. 자, 이렇게 조복진단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와, 그렇습니다. 2부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2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행어가 진짜. 괜찮은데. 요 네, 반응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반응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열심히 진단 들어가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까요? 제가 제주 반도체를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서 혹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하고 전문가님한테 또 진단을 받으러 전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 되세요? 17,100원이요. 알겠습니다. 정말 아이고, 높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 지난해 한 10월쯤만 해도 4,000원 될까 말까 했던 종목인데 그 38,000원까지 거의 10배를 올린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그렇죠. 그러다가 올해 계속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자, 걱정이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제주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 몇 달 전에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때 덕을 봐가지고요. 이번에도 한번 저 좀 도와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관심법으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되고 네. 혹시 몇 학년이세요?
7학년이요. 7학년? 네. 혹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그 돈, 한 10% 급한 정도. 돈이거나 뭐 대출받거나 여윳돈인데.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윳돈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케이죠.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제주반도체가 이제 뭐 우리 아까 유창호 앵커가 얘기했듯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10배 올라간 주식에 10배.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거의 다 밀어버렸고 기술적으로 10,000원도 깨졌고 아까 제가 종목 진단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추가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시청자님 매수가가 17,000원인 상태에서 지금 10,000원이 깨져 있는 지금 정도 시점 어딘가에서 저점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하나 얘기해드리면 최근에 보시면 뭐 반도체 그렇게 나쁘고 안 좋고 하면서 주가 네. 반도체 관련주들 밀어제낄 때 기관들은 이틀 빼고 뭐 어쨌든 뭐 크지는 않지만 한 20만 주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5만 주 사고 어제 12,000주 팔더니 오늘 또 8만 주 사고 반도체가 이제 슬슬 바닥을 찍은 거고 제주 반도체도 지금 당연히 추가 매수예요. 다만 시청자님 네. 제주 반도체를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 12,500원에서 13,000원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는 주춤거릴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절반 정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주식이 이 정도까지 갔을 때 주춤거릴 때 불안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버티시겠어요? 여윳돈이라서 버티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분이 이런 걸 추가 매수해야 돼요. 저는 추가 매수 안 말립니다.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대충 사시고요. 그냥 컴퓨터 끄고 계세요 보시면은 이거 최소 15,000원 이상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감사합니다. 연초까지 보면서 한번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님 사랑합니다. 그전에도 주성 엔지니어로 덕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상냥해요. 이 종목입니다. 전문가님은 멋져요.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와, 또 시청자님께서 사랑합니다. 쑥스러움 타시는 것 같으면서 할 말씀은 다 하시네요, 시청자님. 진짜 멋져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수익 보고 또 인증 꼭 해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네. 와, 사랑합니다.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 가슴이 너무너무 따뜻해집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더 들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종목이 시장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잘 또 수익을 내셨던 것들 축하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이런 게 좀 같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 반도체 참 좋았었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몇 분이나 좋아 계시나요? 거의 3,000분 계시나요? 거의 3,000명 뚫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900에서 움직이고 그죠? 있네요. 오늘은 거의 이제 이런 거 네.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아니, 오늘 시청자 공약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걸었는데 이게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힘든 장에.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그레이스 리 님께서 오늘 따라 발음 많이 혹시 외국인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외국인 좀 보라고. 자, 그렇군요. 에코프로 머리. 오, 머리. 머리. 우리에게 예. 또 머리 또 연관성이 있어요. 이조복 전문가님 때문에 종목명을 다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 큰일 났어요. 그렇습니다. 딴 데 가서 지금 제 발음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건 검색하다가 잘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 찾으니까. 저는 이응직 랜드 계속 아직도 실수하고 있어요. 저 자꾸 미용실이 나와요. 자, 어쨌든 머리 112,500원에 20% 지금 보시니까 이 머티를 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레이스리의 에코프로 머티 정관님 우선 추가 매수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한번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 머리가 오늘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낙폭을 줄이지 못한 이유가 아까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심지어는 LG에너지도 오늘은 낙폭을 못 줄였을 거고요.
등 마찬가지 가장 강하게 버텼던 종목이라 어제 오늘 특히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종복이가 종목 진단할 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이걸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이 1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산 분들이 오늘 10만 원대로 급락했거나 막 9만 원대로 흘러내릴 때 추가 매수했으면 그게 뇌동매매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다음 주도 약간 빌빌빌빌 거린다. 그럼 거기가 추가 매수. 그죠? 거기가 추가 매수. 대신 다음 주도 만약에 음봉이 난다. 근데 다음 주 마켓10 보시면은 뭐 이종복이가 코멘트는 들어가겠지만은요. 기술적으로 전저점 원저리 한 8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2차 전지 쪽이 이제 힘을 주면서 움직여주면 여기까지 안 밀리고 곧바로 올려가려고 하는 신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종복이가 되게 강조하는 거 주가가 잘 움직이면서 2차 전지도 많이 빠진 주식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기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나중에 이제 많이 빠진 종목 대표적으로 대주전자나 뭐 이런 쪽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움직이면서 얘가 자꾸 하반기 형성을 주려고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에코프로 머리를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주가가 음봉으로 가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조금 크게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지금도 보면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오늘 미국은 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세게 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 에코프로 머리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에코프로 머리가 조금 빌빌빌빌 거릴 때는 매수 매력이 좋지만은 반등 나올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굵은 쪽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거라는 것도 얘기할게요.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추가 매수는 아무 가격에서나 좋은데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게 된다면 8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언저리가 우리가 예측으로 얘기할 때, 그죠? 예측으로 84,300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선으로 밀렸을 때가 추가 매수.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머리 에코프로 머리 84,300원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예.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뭐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어디예요? 혓바닥에 있는 버터를 좀 띄고. 약간 그 영국보다는 미국 쪽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넘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저희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3,000명이 넘게 이 어려운 한 주를 보냈으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3,000. 정말 대단하네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요. 금요일 밤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이 감사의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말 더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그 마음 그대로 종목 진단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야,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문가께 부탁드리는 거죠. 스파르타도 이런 스파르타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더 갑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생에서 완생으로님의 2차 전지 장비 대표주 아까 그 종목. PNT입니다. PNT. 좋아요. 51,000원에 10%입니다. 역시 매수 가격보다 10,000원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세상에. 조금 더 담아보려고 하신대요. 자, 근데 PNT는 재미있는 종목인 게 2차 전지 종목들 올해 거의 다 고민했었죠. 그렇죠.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은 올해 봄에요. 지난해 고점보다 더 갔던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PNT 어떻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정복장 찾고 있어요. 이상가족 찾기가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 PNT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 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디테일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추가 노력하라는 얘기,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잘 참고하시고, 최소한 요런 모습이 나와야 매수를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NT도 어제까지 보면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사고 싶어도 계속 손이 안 나갔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전저점이 깨졌고 이평선은 꼬여 있고, 아, 좀만 더 참아. 그렇지, 잘 참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이게 자체적으로 악재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이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바닥을 얘기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맘만 먹으면 곧바로 5만 원대로 쏘는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5만 원대로 쏘는 거예요라는 말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귀에 들려야 되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은 이 주식은요,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게 가격에 온 거예요. 이 주식은. 근데 이번 지금 51,000원에 10%잖아요. 뭐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다. 그죠? 그리고 이건 아무리 못 가도 단기적으로 움직여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나도 사야지 하고서 그냥 확 사는 그런 거 고치셔야 돼요. 먼저 모양이 만들어진 주식들이 따로 있는데, 이번만큼은 2차 전지는 PNT, 대주전자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모양이 더 빨리 만들어진 게 맞고요. 대형주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 BM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대신 요번에 그런 식으로 먼저 움직이고 나면은 다음부터라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겠다면 조금 노력 좀 하시고요. 결론, PNT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규 매수해도 되고, 뭐를 하든 간에 문제 없다. 요 얘기 내 의견이고, 왜 못해? Why not? 이 얘기는 지금 타이밍에 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는 잘 가려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는 곧바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갈 확률이 떨어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또 찌글찌글 하면서 여기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찌글찌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종복 의견이고, 이런 의견과 주장, 이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리면 그냥 엉뚱한 걸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가리세요.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수 있는 거 맞고 5만 원에서 5만 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갔다가는 상황 봐야 되고, 젖히고 다시 가면서 6만 원 넘고 7만 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추가 매수, 미보유자의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올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 저희는 올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PNT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제 시간이 이제는 올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었던 장, 지난주에 이미 이 전략을 들으셨던 분께서는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이번 주를 보내셨겠죠? 예. 자, 오늘도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관님, 다음 주, 우리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작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혼란의 도가니. 자, 다음 주 이정표 좀 시장. 잡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주 시장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그때 그 당시에 시청자 공약에서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시장 얘기를 정확히 해줬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시장 얘기를 정확히 해줬어도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대신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물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신규로 들어가서 물리는 일은. 그래서 우선 이번 주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난주 것 갖고 다시 풀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비정상. 여러분, 이종복이가 웬만해서는 비정상적 시장이다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오죽하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근데 저 얘기가 이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이걸 잘 보세요. 11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11월 6일 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11월 7일 날 야간 강연 방송 좀 많이 오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이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두 번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런 설명을 하면 핑계된다라고 말을 바꾸는 놈자들 때문에 내가 그런 설명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비정상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환율. 미국과 같이 하려면 미국이 좀 같이 빠져줬으면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급반등이 나와서 선물 기준에 328에서 33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빨아버리면 그게 2차 전지에는 단기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혼자만 나와버리면. 근데 확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럴 확률도 산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럴 확률이 없으면 이 표현을 안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가 그렇게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까도 처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얘기해주고 막 그럴 때 VOD를 정확히 보세요.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정신없고 불안불안할 때 시총이 높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총이 높으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도배가 되지 않을 때는 매도 레포트가 나오거나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올 때는 매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왔던 거예요.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는. 근데 지금 이 11월 6일 이후에 위태위태할 때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오히려 핵폭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그게 밀려버리니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중에 신용을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신용 반대매매 나갔을 거예요. 100%. 그리고 그렇게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거를 지들이 주워먹고 있으니 꼴보기 싫겠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핵폭탄급 약세에 이거는 나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보시면요. 오늘 미국이 급락했고 나는 아까도 오늘 미국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실래요? 지금 보면 나스닥이 195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이 195가 밀리는데 우리나라 근데 이거 야간장도 좀 아쉬운 게 이게 야간장이 아까 선물이 324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야간장에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지수로만 따지면 아마 폭등하는 지수를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지수가 폭등할 때 삼성전자서부터 반도체 쪽이 폭등을 해버리면은 2차 전지를 소외받는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그게 내가 아쉬워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인 그걸로 향후에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장중에 200이 빠지는데 우리나라가 야간장 선물이 이렇게 3포 이상 콜옵션이 240% 올라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볼 겁니다. 콜옵션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폭등할 것 같을 때 콜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정상적인 시장에 얼추 과매도의 어떤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여전히 나스닥이 고점인 것이 부담이고요. 여러분, 나스닥이 고점인 것이 부담으로 바뀌었잖아요. 위험하고 무섭다가 이제는 부담으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을 조정받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에 있을 때 나스닥이 팍 빠져가지고 250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만 와주면 이제 반등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반등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로만 들릴 거거든요. 나스닥이 밀리면 그때 환율이 지금처럼 1400 아래에서만 유지되면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세게 단독으로 반등할 거면 환율이 1390을 깨고 내려가는 이 흐름만 나와도 나스닥 밀려도 우리나라는 올라갈 겁니다. 대신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단점이 되고요. 아마 지금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장이 급반등이 나오려면 환율이 1390을 깨면 된다. 두 번째, 나스닥이 250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려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버팅겨주면 된다. 아시겠죠? 세 번째, 달러가 꺾여도 괜찮다. 근데 달러가 꺾일 확률은 떨어지죠. 왜냐면은 어제 파웰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파월 보면. 금리 인하 12월 달까지는 할 건데 그다음부터는 나도 몰라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말 되게 그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그렇게 해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위치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종복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너무 강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반등의 낙폭과대 반도체 공략 대상 들어왔고 2차전지 비정상적 하락에 단기로도 최고 기회가 왔고 이 말 듣고 또 질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이런 설명 안 할 거예요. 로봇 AI는 자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제약도 핵심 지지선에 온 게 많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으로 그 주식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수익 낼 섹터와 수익 낼 종목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종목 장세와 어느 정도 종목들이 잘 움직일지 가늠은 되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잘 움직일 경우 2차 전지가 그 보조금 폐지라는 이 기사 갖고 계속 악의적인 뉴스가 나오면 잠시는 조금 더 소외받을 수 있지만 그게 나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2차 전지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거 요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께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요. 지수 반등권, 지수도 반등권에 왔고 대신 아까 얘기한 환율과 나스닥 참고 종목들은 더 많아졌다. 수익 내기 딱 좋은 시장인데 2차 전지의 이상한 뉴스만 도배질 안 하면 더 좋다. 좋은데 도배질만 안 하면 더 좋다. 이게 내 의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들 주식이 올라가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제 오늘 종목들 2차 전지 밀리고 종목들 밀린다고 민심을 살폈더니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신의 한 수에서 그거 다쳤네요. 그게 왜 다쳤죠? 와, 내가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이토마토펠이 지금 몇 분 남았나요? 5분씩이나 남았어요? 근데 이거 이럴 때 그렇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는 또 빨리빨리 안 열려요, 또. 이게 아까 뭐 마우스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지금 지워져서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 10월 13일 날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준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채팅창 분위기 그다음에 뭐 온라인 강좌나 야간 방송을 할 때 참여하는 그 인원수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의 댓글 고마워요. 댓글과 고맙습니다. 어떤 그 글과 좋아요 그 누른 거 이런 거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토마토 피디한테는 그 데이터를 보여줬거든요. 이종복은 보통 이 영상을 떠서 주면은 좋아요 쪽으로의 비율은 거의 98.5%에서 99%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97%대로 떨어졌어요. 그게 도대체 왜 떨어졌나 봤더니 결국은 2차 전지인기요. 그래서 그런저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2차 전지를 물어보고 할 때 내 주장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을 해주면 사람들은 오히려 의지를 하거나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그 아까 할머니나 갓종복장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죠. 아까 이건 진행자가 혼잣말을 해도 저 사람은 성품상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런 순수한 개인들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내리치면서 지수 미끌어 놓고 만기 때 330 내외까지 인정할 정도로 만들어놔서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잘 새겨 보시고요. 이쪽에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게 지난주 전략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보세요. 21,500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는 거 먼저 얘기해 줬죠. 21,340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도 정상적으로 한 차례 조정을 주는 게 좋은데라고 하고 있죠. 계속 나스닥이 밀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2900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은 2500 플러스 마이너스 나스닥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종복 전략은 더 공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상적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330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390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이없음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을 수도 있어요. 330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나스닥은 먼저 올라갈 수 있다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밀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만기가 지나면 종목장이 더 좋아질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시세판이에요. 빨간색이 진짜 훨씬 많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거나 그쪽이 시퍼렇게 물들었다라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은 로봇도 기똥차게 가죠. AI 날라가죠. 건설기계 폭등하고 있죠. 반도체는 GST잖아요. 그러면은 체감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리는 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진 마시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시장 전체를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게 이거의 일부가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말고 지수 관련주가 아니에요.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온라인 강좌 많이 들으시오. 그 의미로 이렇게 급등할 만한 주식을 추천했던 거고 이 5개는 다 날라갔다는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추세 패턴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밀려 내려오게 될 게 무서웠던 건데 지금처럼 밀려 내려왔으니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수로 놓고 보면 아직도 이것도 컨트롤이 안 먹히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수로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요 328에서 331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그림판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올라가 준 다음에 340 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환율 혹은 나스닥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면 노프라브럼이죠. 결론은 이제 지수는 흔들려도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 중간 생략이고 2차 전지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지금도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은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도 많으니까 현금이 있거나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AI, 로봇, 반도체 이런 걸 섞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또 다음 주 시장 전략 완벽하게 부대를 또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꽉꽉 채워주실 우리 이종목 전문가 아쉽지만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보내주지 말래요. 이 중간에 그냥 그러니까? 켜놓을 겁니다. 그래도 보내드려야죠. 자, 이종목 아니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켜놓으려면 켜놓든가. 이종목입니다. 자, 그대로 같이 계시고요. 그대로 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다시 수익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